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3명 공석 상태인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 정지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6명으로 파면이나 기각 같은 종국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된 겁니다.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 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석 상황이 발생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종국 결정을 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 6명 체제가 이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재판관이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은 심리 내용과 무관하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 준비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는 이미 지난 10월 중순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가 만료 전에 임명돼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계엄 사태 전까진 재판관 3명의 임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6인 체제의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헌재법 조항에 부딪혀 기능 마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탄핵 심리를 재판관 6명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7인 이상이 출석해야지만 심리가 열린다는 이 조항이 효력이 지금 정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6인만으로도 심리를 열 수는 있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길 내심 바랐던 민주당은 아쉽다는 논평을 냈었고 정반대 처지였던 국민의힘은 환영한다고 반색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되면서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전원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은 즉각 충원에 나섰고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여당은 사실상 충원을 반대하며 6인 체제 유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것.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 이후에도 여당 내부에선 6인 체제가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6인 체제는 적법 절차 논란을 야기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헌재 6인 체제에 대한 그때그때 다른 셈법, 탄핵 심판이란 엄중한 현실에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법 34조 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판 절차 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피청구인 측 대리인 소송 위임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